내 남편한테 다시는 말 걸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놀란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혼자 산다고 아무한테나 들이대면 어떡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장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강정수 71세는 아침 일찍 마당을 쓸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밭에서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호미질을 하고 계셨죠. 벌써 세 번째 목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보, 옆집 할머니 혼자 사시나 봐요. 정수가 아내 김미숙 68세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빨래를 널다 말고 날카로운 눈으로 담장 너머를 흘끔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당신 말 붙이지 마세요. 괜히 피곤하게 엮이지 말고요. 정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이 이웃에게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같은 동네 사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여자한테 괜히 친절 베풀었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만 손해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자연스럽게 옆집 할머니의 일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밭에서 일하는 모습, 장독대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는 손길, 혼자 앉아 저녁을 드시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면서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장독대 옆 작은 평상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갈한 손맛이 느껴지는 반찬들, 작지만 깔끔하게 차려진 상차림.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정말 정성스럽게 끼니를 챙기는 모습이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정수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고추밭에서 빨간 고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정수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고추 따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미숙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하기에는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많이 따셨네요. 정수가 담장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나눠 드시겠어요? 할머니는 바구니에서 싱싱한 고추 몇 개를 꺼내 담장 너머로 건네주었습니다. 정수는 그 고추를 받으며 할머니의 손을 잠깐 보았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굳어진 손이었지만 고추를 건네는 모습은 참 정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웃인데 이런 것쯤은 나눠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정수는 할머니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숙이 그토록 경계할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정수는 고추를 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참 좋은 분 같던데요.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웃이니까 나눠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은 고추를 받아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받지 마세요. 괜히 빚진 것 같잖아요. 정수는 미숙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옆집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익숙함이 있었는데 정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부러 마당 일을 하면서 옆집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받은 고추에 대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이른 시간에 밭에 나왔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제 고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기른 거라 맛이 어떨지 걱정했는데. 할머니는 호미질을 잠시 멈추고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죠. 근데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저도 혼자가 편해요. 사실은.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박말순입니다. 박말순. 정수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반갑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숙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정수의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연락처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정수가 잠든 후에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화 목록에서 박말순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수가 언제 이 번호를 저장했는지는 몰랐지만 미숙의 가슴은 순간 철렁했습니다. 박말순. 미숙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수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어제 옆집 할머니랑 또 얘기했어요? 잠깐 인사 정도만 했는데요. 그분 이름이 박말순 맞죠? 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데요. 언제 연락처를 저장한 거예요? 저장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숙은 정수의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옆집 할머니를 보는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충동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정수가 외출한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옆집 앞마당에 몰래 버린 것입니다. 마치 말순이 제대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다음 날 아침 박말순은 자신의 마당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것 같았지만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그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정수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여전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말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누가 쓰레기를 버린 건가요? 모르겠어요. 말순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는 말순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미숙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정수는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숙과 박말순이 길 한가운데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한테 다시는 말 걸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놀란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혼자 산다고 아무한테나 들이대면 어떡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장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급히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웃으로서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미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요? 고추 가져다 주고 전화번호까지 주고받는 게 단순한 이웃이에요? 제발 철 좀 들어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요. 당신은 빠져요. 이건 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하지만 정수는 미숙을 억지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 말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수는 미숙에게 따졌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순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숙은 끝내 입을 다물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말순에게 사과하러 갔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빛은 들어와 있었지만 말순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자신의 대문 앞에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정수 씨, 어제 일은 괜찮아요. 사실 당신 부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기억 못 하시죠? 그때 일을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그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을 벌였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아요. 미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남의 남편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부인들이 관심을 보이며 미숙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말순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문제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정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집에서 말순의 편지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그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편지와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말순을 경계했던 것, 연락처를 확인했던 것, 그리고 오늘의 과격한 행동까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박말순이라는 이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결혼 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과 청년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정수는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사진 속에는 정수와 친구들 외에 몇 명의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미소와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 설마. 정수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려고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분명히 박말순이었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함께 시골 마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만난 여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말순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수보다 2살 정도 많았고 마을에서 일하는 순박한 여자였습니다. 그때 정수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었습니다. 맞아. 그때 말순이가 있었어. 더 자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마을 축제에 갔던 일, 밤늦게 강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 그리고 휴가가 끝나면서 아쉬워했던 일들까지.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고 곧 미숙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말순에 대한 기억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말순 씨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옆집에 살고 있을까?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순이 일부러 이곳으로 온 것일까요? 그 순간 정수는 미숙의 이상한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부터 말순을 경계했던 것, 연락처를 확인했던 것, 그리고 과격한 반응까지. 혹시 미숙도 말순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수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 미숙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그때까지 미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도 그때 있었어?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미숙도 그때 말순을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순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정수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군 복무 시절에 만났던 기억 있어요?
미숙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제대 후에 선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정수가 사진을 보여주려 하자 미숙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왜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숙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과 미숙 그리고 말순 사이에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미숙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말순 씨, 예전에 우리 알았던 사이 맞죠? 미숙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30년 전 그 시골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미숙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순 씨랑 저랑 뭔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세워요? 미숙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미숙의 어깨를 잡고 돌렸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 사람 알아.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요? 다른 여자를 좋아했다고요?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당신, 그 사람보다 먼저 알았고, 먼저 좋아했어. 미숙은 옆 동네에 살면서 늘 정수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에 말순 언니가 이사 왔을 때 당신이 휴가를 나왔어. 근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 미숙의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 준 것도 다 알아. 휴가 끝나고 부대 돌아가기 전날 밤에 고백까지 했잖아. 나는 다 듣고 있었어. 정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한 것도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널 내 걸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마을에서 쫓아냈어. 뭐라고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부대 돌아간 후에 그 여자한테 거짓말을 했어. 당신이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고 그냥 재미로 놀았던 거라고. 그 여자가 울면서 마을을 떠났어. 정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사실이에요? 당신이 그랬다고요? 말순 씨를 거짓말로 속여서 쫓아냈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서울로 올라왔어. 그리고 선을 통해서 당신을 만났지. 물론 우연은 아니었어. 일부러 당신을 찾아온 거야. 미숙은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을 좋아했어.
그 여자보다 먼저 좋아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만 보고 있었어.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그럼 말순 씨는 지금까지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당신을 보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 보니까. 왜,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미숙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어? 우리 결혼 생활 자체가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라고 어떻게 말해? 그리고, 그리고 난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정수는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말순 씨가 여기 나타난 걸까요? 모르겠어. 정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을 찾아온 걸 수도 있어. 나는 내가 그 여자를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왜 나타난 거야? 미숙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30년을 함께 산 부부로서의 정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미숙의 고백을 들은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수 씨, 말순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순의 집은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살림살이와 손때 묻은 가구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순 씨, 30년 전 일 기억하세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야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내한테서 진실을 들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진실을요? 미숙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말이에요. 제가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고.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정수 씨가 미숙 씨와 결혼한 시기를 보니까 제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일부러 여기로 온 거예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조용한 곳을 찾다가 이곳에 왔어요.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정수는 말순의 침착한 모습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제가 과거에 상처받은 것도 이해해줬어요. 아이들도 잘 키웠고요. 아이들이 있으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다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어요. 정수는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아서 다행이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괜찮아요. 전 다 잊었어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제 인생도 변했어요.
만약 그때 당신과 계속 만났다면 지금의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아이들도 없었을 거예요. 말순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념과 받아들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희 옆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이웃으로 지내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정수는 말순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 지혜롭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하는데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럴만해요. 자기 남편 옆에 옛날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내가 더 두려웠어요. 지금도요. 말순의 마지막 말이 정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숙이 30년 전에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말순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 거예요. 당신 부인을 자극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면서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숙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여자의 질투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숙은 정수와 말순이 만났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고 마을에서의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부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부인들에게 말순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여자가 정말 문제예요. 미숙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남의 남편한테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부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춘이 뭐니 핑계로 계속 우리 집 남편한테 말을 걸고 심지어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대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런 짓을 하다니. 다른 부인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할머니 좀 이상하긴 했어요. 혼자 사는데도 너무 꾸미고 다니고 혼자 사는 여자가 저래서야 되겠어요? 전 남편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미숙은 부인들의 반응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정수가 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고 말순에 대한 험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해요. 정수의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부인들이 놀라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밖에서 다 들었어요. 그만하라고. 정수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은 우리 가족이에요. 특히 저예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수를 주목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말순 씨와 알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미숙이가 거짓말로 말순 씨를 속여서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당신, 미숙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계속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 거짓말을 믿고 30년 동안 상처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마을에 와서 저희와 이웃이 되었는데 또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부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혼자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잘못한 건 우리인데.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가족 때문에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서. 미숙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진실이 마을 사람들 앞에 폭로된 것입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회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수도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정수가 미숙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당신 때문에 제가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요? 미숙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당신을 30년 동안 사랑한 게 거짓말이에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의 사랑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거짓말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딸네 집에 잠시 가 있을 거예요. 당신과 그 여자, 이제 마음껏 옛날 이야기나 하세요. 여보,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미숙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집을 지키며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밭일을 할 때도 정수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도시락을 하나 싸서 말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숙이 없는 동안 혼자 밥을 해 먹으면서 혼자 사는 말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순 씨, 저 정수입니다. 문이 열리고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수의 손에 든 도시락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나눠 먹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말순의 작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숙 씨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안 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후로 정수와 말순은 가끔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단순한 우정도 아닌 어떤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낸 독특한 동반자 관계 같은 것이었죠. 정수는 말순과 함께 밭일도 도왔습니다. 김장을 담글 때도 함께 했고 겨울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정수 씨,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이웃으로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도 말순이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 씨,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많은 밤하늘 아래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정수와 말순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혼자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말순과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 돌아오네요. 정수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미숙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괜찮아요. 이제 가족끼리 대화하셔야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나는 부부였지만 서로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딸네 집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말순 씨가 미워서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될까봐. 정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다음 날 미숙은 정수와 함께 말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말순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요. 말순은 당황해하며 미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말순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때 정수 씨와 계속 만났다면 저는 제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아이들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고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순의 부부와 말순이 함께 장을 보러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말순의 밭에는 새싹이 돋았고 정수와 미숙은 함께 그 밭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밭일을 하는 모습은 마을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말순의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수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기억이 이제는
세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지혜가 되었고 외로움은 함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삶,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꾹.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